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철입니다. 네. 예, 오늘 시장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1% 내외의 이런 반등이나 이제 급락이나 이런 건 없고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편차가 큰 이런 장세가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코스피가 0.8% 상승, 코스닥은 0.2% 상승이 그쳤습니다. 네네. 종목별로 차별 많이 나죠. 오랜만에 미국에서 좋아서 그런지 IT 쪽 반도체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오늘 사실 뭐 반도체 정도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IT 쪽이 제일 셌고 어제는 좀 코스닥 상위 업종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대부분 약했습니다. 바이오도 오늘은 네.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거잖아요. 그 H모는. HLB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이 네. 퇴직을 하는 바람에 갖고 있던 주식들을 전부 다 매도를 때리더라고요. 그게 공시가 어제 저녁에 나면서 오늘 한 10% 가까이. 혹시 엊그저께 주가 올랐을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또 양땡땡 우리 얘기 입에서 또 튀어나올 뻔했네 또. 네, 매도 단가를 보니까 뭐 어제 급등했을 때 꼭지에 매도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쨌든 오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한 4,000원 넘게 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1,7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000억 넘게 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3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퍼스텍, DY파워, 두산밥켓,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현대엘리베이터는 뭐 지분 경쟁이 일어나는지 요즘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회사 차원에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그 수량도 최근엔 더 올려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원래 ST바이오센서가 좀 많이 이 업종을 좀 등락을 좌우했는데 이제는 덴티움이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덴티움이 지금 2.6% 오늘 상승을 했는데 오스템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전망을 굉장히 크게 보는 분들은 이 덴티스트리 산업이 굉장히 이제 성장성을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MK가 굉장히 싸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덴티움 쪽에도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없다 이거지. 우리처럼 그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그 거기는 최고 엘리트들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중국이요? 네. 뭐 공산당 이런 데 들어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지 뭐. 공무원들이 최고 엘리트들이겠죠. 공무원 출신이 지금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최고 엘리트니까 이게 의사들이 지금 그게 약간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임플란트 이게 그냥 손으로 직접 해서 배우는 것보다 디지털로 하면은 금방금방 배우고 바로바로 그 좀 잘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니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자꾸 접근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디지털 장비 쪽도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여기는 예전에 그 히토류 관련돼서 그 뭐 페라이트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막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둘 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해성 DS, 뭐 한솔테크닉스,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다 3%대, 4%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부장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는 1.8%씩 나란히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이 대형주가 1.8%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는 거의 고가 근처까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박스권 계속 그리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서 은근합니다. 이제는 좀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기대가 좀 되거든요. 예전에 감산 발표를 하면서 이제 뚫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요 부진이 확 두드러지면서 잠깐 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수요 반등이 좀 전망이 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떨어진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떨어질까? 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가격이 안 오르면 디램 가격이나 메모리 가격들이 안 오르면은 다시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데 제한적일 거라고 지금 확고하게 믿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그래서 하방이 되게 단단해져 있고요.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실전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점 정확히 모르겠단 말이지. 그 시점은 뭐 아무도 모르겠죠. 네. 다만 이제 반도체는 뭐 내년 정도 되면 업황이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누가 좀 싸게 담느냐 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9월 달 정도는 풀리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9월 달이요? 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 한번 저기 이용수 대표 좀 모셔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려고요. 네. 뭐 전망에 따라서는 더 빨리 반등을 보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현물가가 그때면은 주식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겠죠.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도 오늘 네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덕양산업, 대원광업, 현대모비스, S&T모티브, 만도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 네. 기아도 오늘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1% 상승했고요. 전기가스 업종은 요즘 계속 이 업종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오늘도 1.3% 떨어졌습니다. 실망감 크네. 네, 한국가스공사는 2% 다행히 반등을 했고요. 서울가스, 뭐 이 SG 관련된 종목들은 네. 반등을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가스공사가 2.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와, 노이즈가 좀 얼마나 셌는지. 그럼요. 3년짜리 노이즈인데. 3년짜리 노이즈인데 충분히 빠져야 물린 사람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물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도 어제 많이 강한 만큼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대형주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어제 이 제조사 및 고객사의 메모리 재고가 2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방금 뉴스네요. 네, 메모리 제조사는 2분기부터 뚜렷한 재고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감산을 좀 먼저 시작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감소가 시작되는데 삼성전자는 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산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재고가 올라가고 3분기부터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KB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구매하는 쪽에서도 PC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굉장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입장이 보수적이었다가 2분기부터는 메모리 구매 의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예. 북미 서버 업체 같은 경우에는 DDR4보다는 DDR5 중심으로 구매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4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 중에 조선업도 좀 오늘 소폭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다 1% 이상, 뭐 3%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글로벌 발주 예상치가 LNG선 같은 경우에는 89척이라고 하고 네. 한국이 한 92% 정도를 전부 다 수주를 좀 싹쓸이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수주 척수만 봐도 작년이 제일 많았고요. 예. 올해가 두 번째로 많은 수주이지만 선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2.6억 불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선가가 좀 안 꺾이는 게 좀 기대감을 계속 갖게 만듭니다. 네. LNG선을 포함한 전체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연간 수주 목표의 62%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한 것 빠르네요. 같고요. 네. 삼성중공업은 26% 달성. 여기는 좀. 네. 네. 대우조선해양은 15% 달성. 예, 네.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미진한데 뭐 5척 정도 이제 수주를 했는데 뭐 LNG선이 이 중에 4척입니다. 그러니까 네. LNG선 이외에 다른 쪽에서는 조금 수주가 부진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76척 정도 수주를 했는데 LNG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도 골고루 좀 수주가 이어져 오면서 네.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좀 60% 이상 달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도크가 조금 더 비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걸 고려해서 아마 목표를 세웠고 그 세운 목표 대비해서 지금 달성치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안이 되지 않을까. 얘네가 다 했네 지금. 한국조선이 다 한 걸 봐서는 그때 작년도에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러 안 한다는 설이 좀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왜냐하면 단가 올라가는 게 불보듯 뻔하니 뒤로 갈수록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도크를 비워놓는다는 게 그냥 비워놓는 게 아니고 몇 년도 도크를 비워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크는 꽉 차 있고 예를 들어 지금 25년, 26년까지 꽉 차 있는데 27년도 도크를 비워놨다가 27년도 걸 지금 받으면서 비싸게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일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잘한 거지 지금 와서 보면. 그리고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막 전쟁이 더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슈가 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유럽의 이 탈 PNG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카타르 프로젝트, 모잠비크 프로젝트 발주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조선주들은 뭐 나쁘지 않고 뭐 기자재주도 나쁘지 않은데 그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은 주가가 저 밑에 가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의 화재 사건 이후로 둘 다 좀 동반해서 좀 하락을 한 것 같고 네. 또 이게 또 중요한 본행제 생산이 좀 느려지면 전체 수주 그 공정 일정 맞추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리스크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철강 관련돼서 감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철강 한 시황 분석 기관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중국의 주요 철강 생산지인 당산시의 지방 정부가 올해는 조강 감산을 좀 시행하라라고 철강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뭐 구식 설비 폐기하라, 뭐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수립하라, 뭐 증설 금지하라 이런 등등의 지시도 좀 같이 내렸다고 하고요. 몇 가지 이유가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일단 탄소 배출량을 2030년을 정점으로 감축을 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했는데 이에 일환으로 좀 보이고, 또 하나는 철강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부동산 시황 둔화도 이 철강 감산하는데 주요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그러면 당연히 한국 업체들한테는 중국산의 이 값싼 철강이 좀 덜 들어오면 호재이긴 하겠죠. 그리고 올해 1분기만 해도 중국 내에서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 수요가 없어서 많은 물량이 중국 물량이 이제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물량이 좀 줄어들면 철강 업체들도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 철강사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7%대 상승했고요. 세아베스틸 지주, 부국철강, 세아특수강, 동국제강 이런 데는 2, 3%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FDA가 FDA가 아니라 HLB가 어제는 이 FDA NDA 신청하면서 신약 허가 신청서 제출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사장 퇴임하면서 지분을 전량 매도한 공시가 나왔고요. 그게 한 25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뉴스 아니네요. 아주 나쁜 뉴스네요. 전체 네. 시총이 4조가 넘어서 전체 시총 대비해서는 200억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이 임원이 매도를 했다는 게 그럼요. 조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금액이 뭐 2억 5천이나 25억도 아니고 250억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같이 회사를 했어요.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가 계속 좋아져. 그리고 뭐 앞으로 터질 게 많아. 지금 당장 아니지만 뭔가 되게 좋아질 게 많아. 근데 퇴직해. 주식이 있어. 팔겠어요? 들고 가겠어요? 정말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을 안 팔죠. 그렇죠. 퇴직을 하나 들고 있죠. 근데 뭐 간혹 가다가 그 회사에서 그 지분을 다 팔고 가라는 요구를 뭐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면 회사 몰라도 사정에 따라서. 근데 그럼 내가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앞으로 더블 나는 게 확실해. 회사에서 팔고 나가세요. 이러면 팔고 나갈 거예요? 안 그만두지 않아? 팔겠죠. 안 그만둬, 네, 안 그만둬. 안 그만둬. 그렇지 않을까? 250 들는데 500억 들 거야. 그러면 그죠? 예를 들자면 집 고생했으니까 집도 바꿔야 되고 여행도 좀 해야 되고 해서 20억, 250조인 20억 팔아요. 이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예. 근데 뭐 이분이 뭐 한 2,500억 들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니, 갖고 있는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아니 저기 옛날에 저 쿠팡은 400억 팔았다면서 대표가 상장하고 나서 그건 이해가 되잖아. 나 고생했으니까 일단 400억은 내 평생 먹고 살 돈으로 이제 빼놓고 시작하겠다. 뭐 이런 개념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예. 더 있잖아요, 지분이. 전량이니까. 그렇습니다. 안 좋은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을 좀 견인했던 바이오가 오늘 HLB 기점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네. HLB 생명과학도 오늘 7% 하락했고, 뭐 메지온도 요즘에 임상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8% 정도 급락했습니다. 네. 한미약품도 3% 정도 하락했고, 네, 엔터주도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은 하이브나 SM이 2% 정도 하락했고, JYP는 보합, 그러면도 YG 엔터는 오늘도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 10일에 구글이 첫 폴더블 폰인 픽셀 폴드 공개를 하면서 뭐 삼성도 폴더블 5 시리즈 낼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도 얼마 전에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여러 가지 폴더블 모델 공개를 하면서 올해는 출하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IDC에서는 올해 폴더블 출하량이 2,140만 대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나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400만 대 정도 출하량이 찍혔고, 앞으로 연평균 27%씩 성장을 평균적으로 지속해서 27년도에는 4,800만 대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 2년 전만 해도 폴더블 시장 전망이 매년 100%씩 성장을 할 걸로 좀 되게 공격적으로 전망치가 나왔었거든요. 여러 기관들에서. 근데 이제는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27% 정도면. 네. 네. 뭐 아무래도 이 기존의 스마트폰은 성장이 거의 뭐 멈춰 있잖아요. 근데 폴더블이 아무래도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리스크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이
벤더들,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납품하는 벤더들, 뭐 아이폰 벤더들 이런 데 투자하려면 이 벤더 구조가 변화하는데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장인지 같은 경우에는 KH 바텍이 좀 독점 납품했었는데 파이넴텍이 최근에 삼성의 품질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넴텍이 독점해온 내장인지도 인지 디스플레이의 자회사가 또 품질 승인을 받으면서 기존의 솔벤더 구조였다가 이렇게 이중 벤더로 바뀌게 되는 거. 물론 시장이 네. 커지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을 받으려면 이 납품하는 업체가 좀 많아져야지 안정적이겠죠. 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대했던 그 마진이나 매출 목표만큼은 좀 조금 기대치를 낮출 수 있을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이폰 벤더 관련된 기사 중에 오늘 디일렉에서 이 카메라 벤더에서 샤프가 제외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필님도 제외됐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LG이노텍이 그동안 이런 벤더들이 조금씩 물량이 줄면서 반사 수혜를 좀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애플이 보통 제품 출시 2년 전에 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는데 아이폰 16 여기 카메라 개발 과제에서 샤프가 배제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샤프가 그래도 꽤 많이 이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다음으로 카메라 모듈을 제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까지는 하이엔드 모델에서 납품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뭐 품질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빠지게 됐다라고 하고요. 샤프가 빠지면 이제 공급사는 나머지는 LG이노텍과 폭스콘, 코엘 이렇게 세 곳이 남게 되는데요. 2021년도 9월에 샤프의 호치민 공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때 가동이 잠깐 중단됐었거든요. 네. 그때 저쪽 북쪽에 있는 베트남 공장, 이 LG이노텍의 공장에서 생산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완전히 샤프가 물량이 빠지게 되면 LG이노텍이 제일 반사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지니뮤직 상한가 같던 소식, 이 네. 50/50라는 그룹의 큐피드라는 노래가 빌보드 핫백에서 8주 연속 순위권 유지 중이다라는 소식에 이 아마존 유통사로 알려진 지니뮤직이 어제 26%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 유통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 유통사는 워너뮤직인데 아마존 측에서 요거를 오입력했다라고 하고 지니뮤직 측에서는 요거 정정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정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사태가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뭐 텔레그램 메신저 통해서 여기저기서 이 지니뮤직 관련된 이슈가 돌면서 막 상한가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네,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고 참 황당한 일이네요. 오늘 다시 15% 정도가 빠졌으니까 예. 이거 어제 그 좀 높은 가격에 진입을 했다면 오늘 좀 손실을 그러네요. 봤었겠죠. 네. 네, 뭐 이런 사실도 있네요.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아마존 측에서 뭐 실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 좀 많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이 이 우크라이나 장관과 재건 논의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정부 장관의 요청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원희룡 장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부인도 만나서 재건 논의를 진행을 했고 6월 22일경에 폴란드를 방문해서 회담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부인이 한국으로부터 구급 호송 차량 지원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차량 사업하는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오텍도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마감은 했습니다. 뭐 오텍은 장중에 13%나 급등했다가 0.0%까지 떨어졌고요. 아이고. 여기는 원래 에어컨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자회사로 오텍 캐리어 에어컨. 근데 원래는 이거 특장차 전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캐리어를 인수한 거지. 오텍 본업은 이제 특장차 전문으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오늘 네. 1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코스닥 IT 종목이 좋았던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특허 소송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 고등법원에서 서울 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의 유럽 내 17개국에서 6월부터는 판매를 금지해라. 이런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은 뭐 LED 조명, 휴대폰 플래시, 뭐 자동차 헤드램프 등등이 있고요. 글로벌 3위의 LED 업체인데 서울 반도체가 1위는 이제 일본 업체더라고요. 니치아라고. 2위는 네, 오스람이라는 독일 업체고. 그렇죠. 니치가 개발한 회사예요. LED 개발한. 네. 블루 LED를 그 옛날에 아주 대단한 회사죠. 네, 근데 뭐 1분기에는 일단 서울 반도체는 매출이 2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40억 손실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났었고, 근데도 1분기에 캐펙스를 좀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를 뭐
예상을 하고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시장 반등을 예상으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LCD 패널용 백라이트 유닛도 생산을 하는데 LCD 가격이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회사 측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뭐 디스플레이 힘든 구간인데 요즘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OLED, 뭐 TV에 뭐 LG 디스플레이 소식부터 해가지고 네, 업황 반등이 진짜 있을지는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점차 대형화되고 있죠. 과거에는 그냥 이만 콕핏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뭐죠? 요거 계기판부터 해서 옆에까지 이거 뭐 쫙 이걸 길게. 뭐라 하지? 탭처럼 나와가지고 그게 점점 커서 그 옆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쪽 자동차에서 핸드폰에 한 10배 이상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0개 넘지 요즘에 커지는 거는 좌우로 크게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거는 맞죠. 네. 그렇죠.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한 업종이어서 네. LG이노텍도 이제 좀 오랫동안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좀 좋은 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쪽집게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